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어제장에서는 많이들 불안하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은 좀 다행입니다. 그 급락을 딛고서 다시 상승 나와주고 있는 우리 증시죠.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한 가운데서요. 코스피는 2300선 회복해주면서 오후장의 고점 또 높여가는 모습 나와줬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중 하락권에 좀 접어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후에는 다시 상승권 자리 잡아주고 있는 금요일장 보고 계십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함께하는 이분이죠.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전기차 이야기 좀 집중을 해볼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 테슬라의 주가. 주식 분할 앞두고서 사상 처음으로 $2,000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이 내용부터 좀 볼까요? 우선 이제 어제와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이제 힘든 시장을 경험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미증시는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미국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우리 증시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이제 미증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나스닥 종합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금은 배가 아프기도 한 증시인데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유지를 해줬고 계속 가네요. 네, 또 한 번 사상 최대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자리에서 네. 만스닥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예, 이 만 포인트를 넘어선 지가 벌써 두 네. 달여 가까이 됐습니다. 어떻게 계속 오르죠? 예, 만스닥이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두 달 동안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음.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 줬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나스닥도 이 만스닥이라는 고점을 넘어서서 현재까지 진행되었을 때 항상 이제 매일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네. 올라갔다가 조정도 보였다가 좀 숨고르기 박스권도 보였다가요. 최근에 얼마 전에도 조정을 좀 한번 경험했다가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배경이 경기 부양 정책이 앞으로도 재정 지원 정책을 크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미증시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아마 오늘 우리 증시 오전장하고 오후장하고 좀 달라졌는데 오후장 돼서 많이들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네. 자, 미증시 얘기부터 갈게요. 네. 어제 미증시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 애플 주가 먼저 볼게요. 애플. 신고가를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중 고점을 터치하면서 애플이 이 사상 최초로 2조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2조 그렇죠. 달러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애플에 대한 또 이 의미 있는 신고가 연출됐다라는 것. 네.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여전히 증시에 대한 숨고르기가 크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강해요.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언택트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인데 역시나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중요했던 테슬라 모터스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테슬라 모터스의 이 한 주당 가격이요. $2,000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합니다. 2,000슬라. 2,000슬라. 2,000슬라 돌파를 했다고 해서 2,000슬라라고 하는데 길어지네요. 예, 뭐 우리나라 표현입니다. 네. 예, 2,000슬라인데 테슬라 모터스가 사실 얼마 전에 액면 분할에 대한 좀 뉴스를 내놨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또 한 번 여기서도 급등세를 또 그리고 뭔가 좀 상단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었던 경계선이었던 네. $2,000를 넘어섰습니다. 설마 더 가? 설마 더 가? 하면서 계속 가요. 네, 주가가 사실 큰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지난해부터 해서 지금 100배 올랐다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00배가 올라갔어요. 100배라는 게 말이 되는 수준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기 이전에도 테슬라 모터스가 움직이면서 네. 우리나라의 전기차 종목들까지 크게 다 오르락거든요. 이때 당시에 제가 제일 강조드렸던 종목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늘상 그 마지막 네. 연결고리에는 그 네. 종목에 출연을 했죠. 전기차 소개를 정말 네. 많이 하고 결국엔 에코프로 BM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 시기가 테슬라 모터스 까마득합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그리고도 나서 2배 이상 올라왔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테슬라 모터스는 이제 곧 액면 분할을 합니다. 액면 분할을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과연 액면 분할만의 호재가 있을까? 아니에요. 오늘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네. 좀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겠고 이 종목이 중요한 거는 $2,000 넘어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네. 테슬라 모터스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 대한 종목들을 먼저 시동을 걸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었던 종목이기 원동력을 때문에 마련해줬군요. 그렇죠. 최근에 지금 LG화, 삼성 네. SDI 언제부터 갔습니까? 얘 가는 거 보고 올라갔고요. 맞아요. 에코프로 BM 얘 가는 거 보고 올라온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전기차 관심 많이 있으실 텐데 네.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현재 이 내용들 정리를 해보겠는데, 자, 주식 분할을 앞두고 6% 급등을 했어요. 아, 많이 올라요. 사상첫 2,000달러 돌파를 했고요. 네. 자, 최근에 한 주를 이제 5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50% 올라왔어요. 네. 1,400달러 정도에서 2,000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야, 이 뉴스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투자 수익이 컸었습니다. 속도 뭐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오늘까지 거래를 하고 이제 주식 분할에 나서게 되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이제 2,000달러잖아요. 이제 5분의 1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계산하시죠, 빨리. 5분에 400달러죠. 네, 400달러 수준이면은 먼저 하셨네요. 400달러 수준이면은 네. 지금 애플 주가보다 조금 더 낮아 보일 수 있는. 사실은 시가총액은 똑같죠. 네. 네, 똑같지만 뭔가 이 투자자 접근하기에? 심리로 애플보다 싸네? 라는 인식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100만 원, 200만 원일 때 그때 이제 과감하게 이제 액면 분할 크게 때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는 5만 원대 있으니 6만 원도 있지만 5만 원대 있으니까 조금 더 친근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예. 조금 사볼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드니까요. 뭔가 싸 보이는 거예요. 시가총액은 똑같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일으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도 움직임이 좋았지만 네.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시장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쉽게 접근한 종목은 아닙니다. 네. 삼성전자에서도 경험했지만은 워낙에 시가총액이 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주라고 불릴 수 있을 그런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 주식 유통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 해석이 굉장히 분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가 500주를 되게 되면은 굉장히 풍족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그럼 뭔가 자금을 돌리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와서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테슬라 모터스가 아마 미국 주식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랭킹 5 안에 듭니다. 미국 주식 중에서 네.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아마 이제 테슬라 모터스를 아마 1위 아니면 2위 정도에서 많이 샀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조금 주의하자. 이제 좀 이제 액면 분할하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네. 맹목적인 투자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렸다 사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절차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주식 분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1일 날 정확히 표현하면 28일 날 액면 분할된 주가로 변환이 되고 네. 31일부터 해서 주식 거래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 대략 이제 열흘 정도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거래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 내에 있는 테슬라 모터스가 주식 분할 앞두고 급등을 여태까지 해왔네. 네. 이 뉴스가 소멸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액면 분할에 대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네. 이 뉴스가 시장의 지배력을 좀 더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테슬라 데이. 예, 정확히 표현한다면 테슬라 배터리 데이입니다. 이게 이제 매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도 사실은 예상대로 했었다라면은 5, 6월 달에 아마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그럼 모든 것들이 네. 많이 밀렸으니까요. 대신에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했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9월 달에 있을 배터리 데이에 그러니까 테슬라 데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의 힌트를 좀 남겨놓긴 했었는데 네. 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테슬라 데이를 앞두고 딱 한 달 남았거든요. 앞두고 이제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새로운 이제 기대감을 준비할 때가 왔다. 예열을 올릴 때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액면 분할에 대한 결정,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2,000달러 돌파 의미 있지만은 네. 다음 달에 있을 테슬라 데이에 대해서 제가 먼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 배터리 데이 이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네. 이 배터리 데이 이야기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정확히 테슬라 데이라고 하다 보니까 네. 테슬라가 자동차 신차 나오나 아니면 테슬라 뭐 잔치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플레임 보면은 테슬라 배터리 데이입니다. 배터리데이. 테슬라에 누가 이제 배터리를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소개가 되겠지만은 네. 다른 여타 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모두 다 좀 참여를 해서 배터리 기술 경쟁, 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좀 오갈 거예요. 네. 배터리에 대한 얘기로만 채워질 것이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 우선은 22일 날 현지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배터리 신기술에 대한 발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테슬라 모터스가 이 배터리 새롭게 교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발표되는 테슬라 모터스의 배터리 파트너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테슬라 모터스는 이미 일찍이 전기차를 소개를 하고 네. 양산을 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지만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에 대한 경쟁은 이제부터거든요. 그동안에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벤츠, BMW, 아우디. 거기서 만들면 어떡할 거냐. 예, 거기서 이제 전기차 만들면 네. 테슬라 탈 거냐, 벤츠 탈 거냐 여쭤봤잖아요. 저는 벤츠 탑니다. 그 답을 오늘도 강조해 주시는군요. 뭘 타실 거예요? 저는 아직 잘 못 내리겠어요. 네. 만약에 똑같은 네. 이제 입장에서 나온다라면 테슬라 탈 거냐, 벤츠 탈 거냐? 그 저는 벤츠 전통의 탈다 강호의 저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매니아층이 분명히 있겠죠. 네. 테슬라 모터스의 뭔가 슬림한 바디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 먼저 선점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이기 때문에 네. 아마 테슬라 물론 이제 성적이 나쁘지 않을 테지만 이제는 벤츠도 나오고 BMW도 나오고 아우디도 나오는데 이제 경쟁 체제가 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테슬라 모터스가 그를 앞두고 이제 배터리에 대한 파트너라든지 앞으로 생산에 대한 포부가 요번에 나오는 배터리 데이가 굉장히 중요할 거란 얘기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번에 테슬라 모터스는요 여러 가지 모델을 또 소개할 텐데 모델 3는 기존의 테슬라 모터스가 가장 많이 주력하고 가장 많이 판 모델이에요. 네. 여기에 모델 3에 대한 생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발표, 그리고 또 모델 Y에 대한 또 새로운 발표, 그리고 그동안에 테슬라 모터스가 심혈을 기울였던 전기 트럭, 네. 사이버 트럭에 대한 공개도 이제는 좀 출시 예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요 기대감도 상당하죠. 혹시 예전에 이 앨런 머스크가 네. 이 뭐랄까 시연회를 통해서 사고 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해머로 해서 네. 유리창을 깼죠. 주가도 같이 깨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주가가 깨졌어요. 그때가 기회였어요. 그렇죠? 예, 뭔가 악재처럼 보였지만은 네. 실제로 그 이후부터 해서 4배가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그 트럭이 이제 나옵니다. 네. 사실 생김새만 봤을 때는 우리가 공상 영화라든지 맞아요. 사이버틱한 그런 영화 모습이긴 한데 저는 보자마자 아니 이게 진짜로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뭔가 좀 들더라고요. 둔탁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좀 뭔가 튼튼해 보이고 나는 안 다칠 것 같고 기존의 그 관념이랑 네. 좀 다르게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다칠 것 같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일단은 그런 이제 트럭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대한 관심몰이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뭔가 유리창이 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은 그거 또 나온대. 그러면 관심 있게 뭔가 맞아요.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해서 어그로 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에 또 그 네. 얘기가 화두가 좀 많이 그 당시에 됐었고요. 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관측할 거는 그 모델이 아니라 네. 그래서 배터리가 뭔데 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포인트군요. 네. 자, 우선은 이제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끝까지 보면은 네. 중국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네. 전기차 판매 안에서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 안에서 테슬라 모터스가 제일 좋은 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 시장 안에서도 좀 통했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뭔가 시장을 선점하다 보니까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으로만으로도 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이에요. 워낙에 중국의 시장이라는 것 네. 자체가 최대의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저는 기대되는 게요. 이 사이버 트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유통 관련된 트럭 있잖아요. 대형 트럭. 네. 이제 미국 같은 대륙 같은 경우에는 동부와 서부의 이 건너는 이 횡단이 네.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땅덩어리 하루- 자체가 그렇죠. 엄청나죠. 밤새 달려도 하루 안에 못 가는 그렇죠.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로가 굉장히 재밌는 게 직선이에요. 정말 뭔가 우리가 이 한 곳만 보고 달리는 게 네. 정말 고통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 그런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달려본 적은 없어요. 뭐 아무리 네. 운전을 해도 그 네. 모습이 계속 바뀌지 않잖아요. 가끔씩 이제 네. 뭔가 배경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어요. 사막을 지나니까 뭔가 단조롭겠죠. 그래서 그 도로가
무엇을 하느냐면은 네. 자율주행 연구에 그 도로가 쓰입니다. 아. 왜냐면은 어차피 굴곡도 없고 네. 커브도 없고 상대적으로 직진만 가면 되기 때문에. 변수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죠. 변수도 없죠. 네. 뭔가 그 날씨 변화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음. 그 시기만 지나간다면은 직진만 하는 것이고 그렇죠. 뭔가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동부와 서부를 했을 때 뭔가 화물 운송에 대한 방법 사실은 모든 물자들을 항공으로만 옮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100km에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음. 많이 돌아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육로로 통해서 이 대형 트럭들이 오가는 것이 가장 많은데 네. 자 직진 도로고 자율주행이 통공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트럭이라든지 그리고 혹은 일관적인 그 단순한 로드기 때문에 네. 최대한 뭔가 한 번의 연비로 해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멀리 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 모델에 대한 시범 도로가 그 자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자율주행이 가장 먼저 시행된 도로도 그 도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 모터스가 이 유통형 대형 트럭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선점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 욕심을 그쪽으로 또 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여담인데 네.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아실 거예요. 니콜라. 네. 예, 수소 트럭 만드는 회사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은 수소 트럭을 만들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제로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모델은 나왔어요. 음. 시험 모델은 나왔지만은 뭐 판매에 대한 목적은 아직 절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 나오는 연도가 뭐 대략 2023년 이후가 될 거라고 보고 음. 있는데 2023년, 2025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리콜라라는 회사는요. 먼저 수소 트럭이 아니라 전기 트럭을 만들게 될 거예요. 네. 그 유통형 이제 그 대형 트럭이거든요. 아, 수소 트럭 이전에. 예. 그래서 그 모델과 함께 테슬라 모터스하고 또 경향을 불 수 있는 네. 여담입니다. 음.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나중에 기대해 보자. 네. 사실 이것도 중요한 게 결국에는 한 번의 충전으로 트럭이라는 것이 얼마나 멀리 이동할 수 있고 충전의 횟수를 최대한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 그 배터리 기술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이제 수소차와 경쟁하는 이유는 한 번의 충전으로 해서 현재 기술로 봤을 때는 한 번의 충전으로 해서 수소차가 더 멀리 갈 수 있느냐, 전기차가 멀리 갈 수 있느냐, 네. 기술에 대한 경쟁했을 때 수소차가 좀 더 멀리 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음. 물론 이제 앞으로 기술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기술 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관심 있게 봐야겠지만은 예. 그 부분들이 좀 이제 중요한 이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 음.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의 중요한 이유는요. 중국 안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은 중국 시장 공략을 여전히 또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을 때린 것처럼 음. 중국 안에서도 미국 기업을 많이 때렸어요. 음. 근데 테슬라 모터스는 미국 기업이고 테슬라 모터스가 가장 성공한 지역은 중국이거든요. 네. 트럼프가 뭐라 했지만 음. 트럼프를 무시하고 네. 중국의 손을 잡은 회사가 테슬라 모터스입니다. 자기 갈 길 갔어요. 네, 갔어요. 그리고 직접 시진핑 주석과 1대1 이제 뭔가 협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중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습니다. 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것을 이번에 배터리 데이 때 음. 소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새롭게 전기차 시장이 열립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음.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계획이 굉장히 큰 뭔가 중요한 일정인데 네.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일정인데 상당히 중요하겠죠. 음. 그러니까 액면 분할에 대한 뉴스뿐만 아니라 이 뉴스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테슬라가 잘 되면 테슬라와 함께 돈을 버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다라는 것. 네.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대회 이야기해 주시면서 공장 얘기 또 생산 계획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까 언뜻 보니까 공장 그림 같은 게 지금 네. 보이는 것처럼 많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테슬라 모터스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공장이 총 현재 5개입니다. 네. 5개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장은 2개가 진행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3번째 공장 그리고 4번째, 5번째 공장이 이제 준비될 거예요.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작은 글씨긴 하지만은 이와 같은 공장 규모로 해서 전 세계 이제 납품 준비하게 되는데 네. 가장 먼저 이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드 공장을 통해서 모델 S, X, 3, Y를 생산을 골고루 해왔고요. 담았네요. 네.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는 테슬라 모터스가 가장 주류입니다. 음.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현지에서 40만 대 규모를 50만 대로 생산을 늘리겠다. 설비를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나온 건데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장이 좀 더 증설되고 설비를 투자하게 되면은 그 관련된 기술 기업들이 같이 동반 성장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 산업 자체,
테슬라 모터스라는 기업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테슬라 모터스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도 음.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네. 전기차의 모든 뭔가 그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목되는 곳이 이제 기가 팩토리입니다. 기가 팩토리. 테슬라 팩토리라는 명명에서 네. 기가 팩토리라는 이제 명령을 쓰게 되는데 네바다주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최근에 배터리세 모듈 팩 사실 원통형으로 많이 만들어 왔어요. 네. 이 부분들은 네바다주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 그리고 동시에 이제 또 관심 있게 보는 게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에 대한 생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 기술이 있는데 자동차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뭐 여담이지만은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차, 수소 연료 전지 스택만 만들지 않아요. 네. 우리가 수소 연료 발전소라든지 이와 같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같이 만듭니다. 현대차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수소차의 연료 전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수소 에너지 저장 장치, 수소 에너지 발전소 이런 거 같이 하고 있다는 것. 네. 테슬라 모터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뉴욕 기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작은 규모인데 네. 여기서는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모터스라는 거는 자동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모터스와 손을 잡는 뭐 주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것. 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네. 지금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 에너지 장치이지만은 향후에는 이제 다른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네. 아마 이제 테슬라 모터스를 따라서 이제 기지에서의 생산을 하게 되면은 테슬라 모터스와 같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생산도 갖출 것이다. 네. 이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 SDI가 그동안 또 LG화학이 그동안 실적에 항상 발목이 되었던 거는 그동안 많은 ESS를 만들고 하나의 사고 때문에 가끔 이제 주가가 좀 부진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 모터스하고 이제 그런 일들 음. 앞으로 이제 기대된다면은 이 부분들에 대한 산업도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목이 자꾸 메이시는 것 같은데 좀 심하게 하시죠. 지금 공장을 또 준비 중이다. 테슬라가요. 그런 얘기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프리모트 공장이 이제 모델 S, 뭐 X 이런 것들을 다 만들게 되는데요. 생산량이 대폭 늘어납니다. 40만 대에서 50만 대니까 단순 상술적으로만 봐도 25% 정도 생산이 늘어나게 됐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네바다주 기가팩토리 같은 데서는요, 이 부품들도 같이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 또 뉴욕 기가팩토리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태양광 이렇게 해도 에너지 쪽으로 다 집중을 해서 폭넓게 좀 시각을 넓혀서 테슬라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럼 이어서 상하이 또 베를린 요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은 이제 중요한 페이지는 이 페이지예요. 그렇습니까? 앞에서 이제 공장에 네. 대한 이제 증설에 대한 얘기를 건네드렸는데 새롭게 공장 증설에 되는 것이 네. 이 두 곳입니다. 이게 네. 나라가 다르죠. 다릅니다. 네.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지금도 시장이 높지만은 네.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가 선점을 했고 테슬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자국의 이 중국의 전기차 이 기업들도 있지만은 만약에 그 안에서도 선호한다면 테슬라 모터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그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선택지에 벤츠도 들어오고 아우디 들어오고 BM도 들어오면은 이제 테슬라 모터스의 경쟁은 좀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중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이 이 기지입니다. 네. 역시나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크게 판매되었고 전 세계로도 인기 있는 것이 모델 3인데 여기 상하이에서 모델 3를 이제 주력으로 해서 생산을 늘릴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Y까지 이제 생산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테슬라 모터스가 이제 공급되는 족족 팔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테슬라 모터스는 좀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베를린 기지도 이제 곧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아직은 완벽하게 공장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곳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동안에 테슬라 모터스가 상하이라든지 베를린과 같이 이제 외국에 있는 거점을 통해서 생산을 했을 때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공급을 현지에서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테슬라 모터스가
현지에서 조달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2분기 컨퍼런스 콜 나왔을 때 예고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아, 이제는 배터리를 음. 미국에서 공수하고 다른 데서 공수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조달을 하겠다. 네. 그래서 상하이 기가팩토리, 베를린 기가팩토리 안에 배터리 생산 라인이 갖춰질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주목할 사항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완성차, 현대기아차도 있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주가를 보시면은 다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중요하게 우리 시장에 지금 큰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제가 이제 다음 자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에서 현지에서 조달을 한다. 우선은 상하이 팩토리에서 얘기 드리면은 현지에서 조달하면 당연히 중국의 배터리 생산 기업을 봐야겠죠. 네. 가장 유력시 되는 것이 CATL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테슬라 모터스는 그동안에 대부분의 배터리 공급을 파나소닉에서 해왔어요. 네. 일본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기지의 새로운 투자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중국이에요.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국의 배터리 기업과의 협업을 원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겠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CATL이 파나소닉과 같은 기술력을 따라올 것이냐,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CATL이 공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음. 우선은 CATL은 2차 전지 생산에 대해서 조금 더 고급화하기 위해서, 네. 이제 기술을 더 갖추기 위해서 CATL이라는 회사가 자금력이 풍부한데 그 자금력을 시장에 풀겠다는 뜻이에요. 네. CATL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공급사에게 3조 2,500억대. 오. 그러니까 돈을 쓰겠다는 얘기죠. 네. 조 단위로. 뭐 R&D 투자처럼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금융 쪽으로도 풀어서 자체적인 설비라든지 기업에 대한 개선점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 기업이에요. 그런데 CATL이 왜 뭐가 중요하냐면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요, 중요한 이제 생산 기지에서 이 누가 어떤 모델의 2차 전지 공급을 할 것이냐. 자, 그동안에 파나소닉이 해왔어요. 네. 그런데 상하이 중국에서는 이제는 CATL이 예정됐다. 미국에서는 파나소닉이 잘 해왔고 네. 이제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는 현지 조달이죠. CATL로 갈 현지 것이다. 조달입니다. 그런데 LG화학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연말 때 LG화학이 사실 파나소닉보다 시장 점유율이 낮았어요. 근데 올해 와서 LG화학이 파나소닉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섰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테슬라 모터스의 원통형 이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월등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시장 공급은 LG화학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에서 현지 조달했을 때 LG화학이 CATL과 파트너를 갖습니다. 기대가 돼요. 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LG화학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포인트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 테슬라 모터스가 이제는 생산 기지를 만들고 그리고 현지에서 배터리 공급을 조달할 것이다. 자, 이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공장이 한국에도 지어졌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좀 이 이야기들 분분해요. 테슬라 모터스가 들어오는 거를 가장 반대하는 거는 현대차겠죠. 뭐 그밖에 뭐 주요 이 정치적인 성향도 있다 보니까 네. 그 내용까지는 아직 명확한 내용은 아니다. 만약에 있었다라면은 CATL과 같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기업들이 굉장히 열을 올리고 투자를 했을 겁니다.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상하이 기지에서는 LG화학 같이 파트너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네. 왜냐하면 파나소닉과의 이 배터리 경쟁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테슬라 모터스의 납품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LG화학은 당연히 선택될 것일 것 같고 파나소닉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 파나소닉과 CATL과의 관계만 정리된다면은 네. 충분히 이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전 세계에서 배터리 점유율 시장이 파나소닉이 가장 컸어요. 네. 그다음에 LG화학, 그다음에 CATL입니다. 그런데 이 구도가 깨졌어요. 네. 파나소닉이 사실은 LG화학보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LG화학이 파나소닉을 넘는 거는 네. 시간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큰 포인트 에코프로 BM을 소개해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은 네.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와 연결고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유리하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양극재에 대한 공급 고객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에코프로 BM이에요. 네. 그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은 모든
전기차 생산 주요 기업들과 연결이 있어요. 음. 근데 파나소닉은 오로지 테슬라밖에 없어요. 음. 그런데 테슬라에게 참 잘해야 될 텐데 네. 자,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동맹이 깨졌다라는 기사 네.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내용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음. 테슬라의 이 앨런 머스크가 이 파나소닉을 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는 만드는 족족 팔리고 있고 정말 공급을 더 늘려야 되는데 파나소닉 배터리 때문에 생산이 늦어지고 있다.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넌지시 파나소닉 대신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 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게 CATL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CATL과 LG화학에 대한 파트너십이 앞으로 기대가 될 것 같고 동시에 파나소닉은 얼마만큼 비중이 낮아질까 이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관심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LG화학과 CATL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자, CATL과 LG화학의 영역이 분명히 좀 다릅니다. 네. 생산 기술에 대한 효율의 부분들을 보면은 파나소닉과 LG화학에 대한 격차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파나소닉에 대한 이 생산 공급에 대한 부족을 LG화학이 갖췄다라면은 네. 물량이 넘어오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할 수 아, 있겠고요. 다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만약 테슬라 모터스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배터리 때문에 자동차가 못 나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만 빨리 공수가 된다면은 언제든지 대체 회사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기술은 유사하다. 아, 이 수치만 잠깐만 봐도 그렇죠. 거의 유사한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CATL의 역할도 중요한데, 네. 자, CATL이 과연 중국 안에서 보조금을 받는 문제 때문에 CATL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줬을 때 한 번의 충전으로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어느 선의 기준선을 정했어요. 대략적으로 230km인가 250km인가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제가 조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그 이하의 배터리 기술들은 보조금 지급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이상의 효율에만 배터리 공급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CATL에 대한 능력이 저조하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깎인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터리 기술에 대한 스펙을 비교해 보니까 네. LG화학과의 스펙을 맞출 수 있는 레벨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LG화학이 CATL을 잡아주는 역할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CATL에서 이제 새롭게 준비되는 것이 양극재 쪽에서 LFP 네. 이게 이제 리튬, 인화 그리고 철인데 네. 이 부분들에서 이제 기능을 좀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갖췄다라고 우리가 시장 뉴스로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 모터스의 배터리 데이가 나왔을 때 CATL의 기술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콜라보로 LG화학과 협업 그리고 파트너십을 가졌을 때 상하이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네. 베들린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도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다음 자료 또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테슬라 모터스의 가장 큰 키워드는 현지 조달, 배터리 현지 조달. 자, 지금까지는 이제 상하이 기업에 대한 상하이 기가팩토리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중국 쪽에. 네. 우리가 보는 기업은 LG화학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LG화학에 관련된 회사들을 좀 찾아봐야지. 그래서 제가 최근 한 달여 동안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뭐 나라 M&D, 나인테크, 신성 델타테크 네. 이와 같은 기업들을 소개했던 이유도 LG화학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는 테슬라 모터스는 미국에서도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네. 유럽의 시장 진출도 준비하게 보고 있거든요. 유럽. 그래서 배터리 공장을 이 유럽 쪽에 베를린 기가팩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그 공간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배터리 봐야 돼요. 유럽 안에서는 아직까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네. 벤츠라든지 뭐 BMW라든지 아우디만 본다라면은 항상 엔진에 대한 성능 때문에 이들 기업들에 대한 차량 선택 명품차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앞으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중요한 엔진은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연료 전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 안에서 유럽의 주요 명차 기업들이 생산을 갖춘 기업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의 시장에 진출이 열렸을 때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유리하다. 그래서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케미칼, SK이노베이션이 유럽의 중요한 거점 지역에 배터리 생산 기지를 투자를 하는 이유고 네. 이런 이유입니다. 헝가리와 폴란드와 노르웨이와 만들었죠? 독일 쪽에 만들고 만들었죠. 있나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자, 삼성 SDI와 LG화학이 유럽 시장에 진출 배터리 공장을 지었는데 네. 원통형 배터리 생산 기지가 없어요. 모두 다 각형, 파우치형입니다. 테슬라 모터스는요 그동안에
조금 다른 배터리를 채택해 왔어요. 원통형 배터리만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테슬라 모터스가 배터리에서 생산 기지에서 현지에서 조달 계획을 할 건데 배터리를 조달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아, 그 손잡을 기업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원통형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를린 기가팩토리 지역에다가 투자를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업들을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봐야죠. 봐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통형입니다. 이 부분들 네. 좀 참고해야 되고, 근데 테슬라 모터스가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이지만은 다른 모델에서는 각형을 준비한다고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 네. 이거는 이번에 테슬라 모터스 테슬라 데이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각형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한테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시장 진입이 더 원활할 수 있다라는 것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 데이 방금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죠? 베를린 기가 자, 팩토리. 그러면 베를린 쪽에서 우리가 이제 테슬라 모터스라는 자동차가 네. 생산이 될 텐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현지 조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미국에서 넘어가고 언제까지 일본에서 넘어가고 할 수 없거든요. 네. 현지에서 조달해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현재까지의 모델 3가 가장 주 차량인데 네. 모델 3에 탑재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 만들었을 때 누가 더 생산을 유리할까?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배터리 생산에 중요한 이제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자, 배터리 셀 생산 누가 하느냐? 삼성 SDI, LG화학 네. 이 두 기업이 합니다. 이 두 기업 같이 가장 뭐 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LG화학과 이 손을 잡고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업 CATL이 이와 같이 이제 LFP에 대한 기술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LFP 같은 경우는 300마리 이하에서 급에서 진행될 것으로 일단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이상에서는 아직 CATL이 따라오는 기술이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렇지 않고 LFP에 대한 기술을 쓰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현재 양극재에서 기술의 패러다임이 니켈의 함유량을 높이는 기술이에요. 네. 니켈의 함유량을 높이는 기술이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가장 높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니켈의 함유량이 보통은 70%에서 80% 안쪽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80% 이상급으로 올린 것이 에코프로 BM이에요. 오. 그리고 현재 독보적인 85%까지. 기술인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SKC 같은 경우에는 이 90%까지 높여서 굉장한 앞으로 수준이네요. 포드라든지 아니면은 GM에 납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 하이니켈 양극재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네. 것인데 이 회사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은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와 함께 유럽의 공장 건설을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에서 현지 조달한다면은 양극재 에코프로 BM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관심이 높아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리콘 복합재라는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앞으로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전 고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 고체라는 거는 모든 소재가 고체화된다. 그렇죠. 라는 뜻인데 그전 액체가 들어있는 배터리가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양극재, 음극재는 이미 고체예요. 분리막도 고체입니다. 전해의 질이 전해 액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해의 질이 고체화된다는 게 전고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서 복합 이제 그 전해 질이 역할이 되게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실리콘 소재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황화물이라고 지난번에 강의를 원소기호 써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아, 좀 어려웠던 네. 그 내용들. 원소기호 막 써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때 기술을 가질 수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 그때 이야기 드렸거든요. 동아기업. 동학이요. 동아기업. 예, 이런 기업들이 네. 이제 포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 대주전자재료.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선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종목들을 나열해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앞으로 유럽과 미국이 풀리게 되면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이런 회사예요. 자, 그리고 CNT 도전제도 있는데 제가 그때 원소기호 설명드리면서 네. 앞으로 향후에 수소 사업도 그렇고 전기차 사업도 그렇고 새롭게 시장을 뛰어든 회사들이 있다. 현대로템도 있고 현대제철도 있고 고려아연도 있고 네. 효성과 한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금호석유가 있어요. 금호석. 금호석유가 이제 이런 것 같은 도전제에 대한 부분들. 네. 사실 이제 전류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사실 이 도전제 관련해서 한 종목이 더 있는데 네. 이건 제가 차후에 이야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수 전해질 이 내용들은 이미 이제
익숙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전기차 이야기 상당히 좀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관련된 기업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서 또 추천주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종목들은 사실 방송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드렸고 맞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이미 소개를 해드렸고 그렇죠. 사실 주가에 이미 좀 잘 가기도 했습니다. 음, 근데 또 이제 봐야 되는 제가 이런 얘기하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네, 디스플레이 소부장, 음, 5G의 소부장, 네, 그리고 2차 전지의 소부장 음, 중요하다라고 제가 소부장 하고 있거든요. 네, 기업이 투자하고 있고 음,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들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2차 전지 소부장 기업 오늘 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신흥 SEC예요. SEC인데 SEC. 이 기업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네. 2차 전지 이 관련된 부품을 또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테슬라 모터스가 선택하고 있는 배터리는 원통형이에요. 음, 그래서 원통형 관련된 이 배터리 패키지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이 LG 화학 쪽의 배터리 팩 그리고 뭐 금형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2차 전지의 뭐 라미네이션 같은 기술을 쓰는 회사들 나라 M&D, 나인테크, 신성 대테크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테슬라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 드리면은 네. 신흥 SEC 네. 이 기업을 또 새롭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코로나 이전에 이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 차례 정도 좀 고개를 들긴 했지만은 네. 이번에 코로나가 재확진되면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음, 저는 괜찮은 찬스다라고 생각해요. 새로 들어갈. 이 종목의 현재 시점은 가격이 좀 다운된 자리가 또 네. 포인트이기 때문에 좋은 또 시기적절한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은요. 직전에 있었던 상단이 사실 전고점 위치 있는 매물대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틀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에 있는 위치를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손절 라인 때는 39,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건무 전문가와 함께 전기차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추천주 신흥 SEC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건무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아주 뭐 훤칠한 분이 계시네요. 오늘 오후 3시 40분에 공개 방송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 매수하는 종목, 이 제목부터가 바로 눈길을 끌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유익한 정보 여러분 함께 해드릴 테니까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학개론은 여기서 슬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